자, 이 문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장호건 자문위원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31 부대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요. 네. 일본이 731 부대를 만든 것이 왜 만든 것인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731 부대 창설은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대동아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침략 전쟁을 했죠. 예. 그때 일본인 소위 말하면 서구의 군사 장비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거대한 중국의 침략 전쟁을 했을 때 양적으로 수적으로 상당히 약세에 있었죠. 그걸 일시에 처리하려면은 결국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균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생체 실험을 해서 일시에 그 거대한 중국을 갖다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균전을 위해서 네, 731 그렇죠. 부대가 예. 활동을 했다. 자, 일본인들도 731 부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은 아직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니시야마 가스오 교수의 고발도 있었고요. YTN 취재를 통해서 교토대나 일본 국립도서관에 국회도서관에 이런 목록이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는 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지금 중국에서 이 731 부대를 꾸준히 이제 희생자들을 발굴하고 연구했던 731 부대 관련 확장하고 네. 또 일본의 소위 시민단체인 미나미 변호사가 예.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이제 찾아내고 노력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일본에서 특파원이 발표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또 이제 발굴이 됐어요. 일본 내에서도. 네. 근데 그건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네. 그렇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절대 밝히고 자기네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소위 과거의 침략 전쟁을 또 사과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범죄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엮여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미국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그런 입장까지 나오니까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어떤 큰 움직임이 압력이 있기 전에는 아마 일본에서 이 과거의 이 731 부대 같은 것은 절대 밝히고 또 자기네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네. 이게 확인된 희생자만 1,400명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지금 제가 그 당시 같이 중국의 전 학장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는 1,470몇 명으로 돼 있는데, 네. 1,167명 정도 돼 있는데, 네. 사실 그건 지금까지 밝혀진 숫자고, 안 밝혀진 숫자, 희생된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박정훈 특파원 리포트 보니까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 때 전범이 23명 중에 20명이 의사였는데 네. 일본은 지금 그런 전쟁 의학 범죄에 대해서 그냥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국제의학계라든가 일본 정부가 저렇게 또 묵살할 것 같으니까 국제의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건 이제 의학계의 문제고요. 예. 네. 아마 의학계도 전 솔직히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이 돼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 당시 이시 같은 731 부대를 이제 창설해서 사실 그 당시는 731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전에 한 5개 군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거기서 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모든 자료, 소위 대량 학살,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예. 전후에 네. 이런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미국 정부에서 가져갔죠. 네. 예. 미국에서 가져가면서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들의 이 반인륜적 범죄를 이제 묵살해 주잖아요. 면해줬죠. 네. 그들은 단 한 명도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후에 일본의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어떤 높은 지위에서 기득을 누리고 평생을 잘 살았고, 네. 또 심지어 총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발굴됐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의학계에서 이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거는 다분히 현 일본 정부,
예, 방향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상당히 힘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독일 나치 시절에도 이런 생체 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대인 학살 같은. 그때와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하면 나치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많이 했죠. 네. 그 독일은 뭐 사과하고 했던 거 떠나서 그 범죄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소위 말하면 침략 전쟁을 위해서 했던 거고. 세균전을 위해서요. 네. 또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의 그 국민 통합이라든가 나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반인륜적 형태로 그 죽이고 그런 그 고문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그 반인륜적 그 행위 한쪽은 효수라고 할까요? 효수라는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아니요, 효수라는 건 예전에 그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이제 목을 매단다는 거죠. 교수형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일본은 아마 이 육시라는 게 있습니다. 참잘. 시신을 찢어 죽이는. 예. 그렇게 비교하면 아마 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잔혹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상당히 나치보다 아주 13 년보다. 무지한 반인간적인 행위를 한 거죠. 예. 하여간 둘 다 나쁜 거죠. 네. 그렇죠. 네, 둘 다 나쁜 거고요. 해군 군의학교하고 일본의 다른 의대에서도 생체 실험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건 아닙니까? 그거는 요번에 밝혀진 거죠. 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쭉 그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료로 나온 거는 처음이죠. 네. 이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어떤 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아마 절대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뭐 우리나라랑 관계되어 있는 이번에 안중근 의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네. 우리나라 관계되어 있는 무슨 뭐 그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네. 또 무슨 그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모든 반인륜적 그 범죄 행위들 독립군 뭐 무슨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신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왜곡하고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려면은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내놓기 전에는 아마 절대로 이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네. 해방 이후에 우리가 30년간 일제 식민자에 있었고 해방 이후에 특히 뭐 정계, 학계 이런 데를 비롯해 갖고 아직까지도 친일의 그 뿌리를 둔 그러한 부류들이 이 나라에서 기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친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것들인데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려고 일본의 범죄에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극히 미미한 학자들 사이에서 이 과거의 이 7.31 부대라든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아베가 731이라고 써 있는 그 전투기, 일본 지난해, 전투기 네.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사실 이게 뭔가 의미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731이라는 것을 버젓이 하고 그런 일본의 국가 원수가 네. 그런 발상을 했을까 참 놀랍기도 하고요. 어떤 심리인 것 같습니까? 일본 사람? 그거는 지금 그 아베라는 사람이 아베가 그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그 해방이 됐을 때 마지막 일본 총독 이름이 아베였습니다. 그자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는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고 떠난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번 아베가 그런 얼마 전에 비행기에다 731 부대란 731 마크를 단 비행기에 앉아있다는 네, 지금 것은 그림 나가고 있네요. 잠재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31 부대라는 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들, 자기네들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그런 아마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발상이고 예. 이것을 국제사회와 특히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나 국제에서는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장호건 자문위원에게 731 부대 문제 자세한 분석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